안녕하세요. 꼭 알려드리고 싶은 책 읽기 및 글쓰기 비법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 책을 읽는 방법 이렇게 쓰여 있는데요. 책을 사서 보시라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께 알려드릴 만한 내용이 좀 있어서 그래서 이걸 같이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읽어볼게요. 소단원은 학습 목표를 중심으로 구성했어요. 아이들의 교과서를 보면 각 소단원이 시작되는 곳에 학습 목표가 있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이 단원을 공부하고 이루어내야 할 목표입니다. 소단원에서 그 과정을 충실히 공부했다면 그 학습 목표를 이룰 수 있어야 합니다. 소단원의 끝부분에는 학습 목표를 달성하였는지 알아보기 위한 평가 과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각 소단원은 학습 목표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험 문제는 당연히 여기에서 출제됩니다. 성적이 나오는 학생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이에 맞추어 공부를 합니다. 공부도 방법을 알아야 좋은 성과를 올릴 수 있다는 말이지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그 교과서에는요, 학습 목표가 다 있어요. 모든 과목이 다 학습 목표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구성을 알면 공부하기가 훨씬 더 편한데요. 예를 들어 학습 목표가 맨 앞에 있는데 학습 목표에 A라고 학습 목표가 설정이 되어 있다면은 본문은 A를 공부하는 과정들이 가득 들어 있어요. 그래서 그 본문을 공부하고 나면은 맨 마지막에 이름은 약간씩 다르지만은 그 연습 문제가 있거든요. 그 연습 문제는 학습 목표를 중심으로 그 학습 목표에 맞게 공부를 잘 했는지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책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아이들 공부시킬 때 참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이 부분을 읽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은 각 단원의 맨 앞에는 학습 목표가 있다. 그다음에 본문에는 그 학습 목표를 충실히 이해하기 위한 그 과정이 있고 마지막에는 학습 목표를 잘 이루었는지 물어보는 것이 있으니까요. 이렇게 일관되게 공부를 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이들한테 학습 목표는 시험 문제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글감이 무엇인지 꼭 확인하세요. 이 책도 방법을 알면 그냥 읽는 것보다 훨씬 쉽게 읽어낼 수 있습니다. 각 소단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목입니다. 제목은 소단원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압축하여 놓은 것입니다. 제목은 그 단원의 주제라고 보면 됩니다. 주제가 딸기인데 딸기에 주목해야지 수박에 중점을 두고 읽으면 안 되겠지요. 예를 들어 이 글감은 어떻게 찾나요? 의 단원에서는 글감을 어떻게 잡는지에 주목하여 글을 읽어야 합니다. 실제로 아이들이 쓴 일기를 읽을 때 다른 것보다는 이 아이의 글감이 무엇인지에 신경을 쓰며 읽어야 합니다. 이게 쉬울 것 같지만 멍하니 책을 읽다 보면 놓치는 수가 종종 있어요. 우리 모두 부족한 사람이니 혹시나 실수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소단원의 주제에 해당하는 부분은 지난 글씨로 써 놓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책은 글감 찾기부터 생각, 앞으로의 계획까지
일기 쓰는 순서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책의 안내에 따라 일기를 쓰다 보면 한 편의 일기가 완성되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주의할 곳은 주제는 자세히 쓰기로 강조해요 부분입니다. 일기의 하이라이트인 이곳을 가장 신경 써서 읽으셔야 합니다. 이 부분을 마스터하면 일기 쓰기뿐만 아니라 수필, 동화, 소설의 읽기와 쓰기까지 보너스로 받을 수 있습니다. 어머니들이 중요한 것은 아이들에게 거듭거듭 이야기하지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꾸자꾸 이야기하여 관철하려고 합니다. 저도 중요한 것을 소단원의 제목에 말하고 본문에서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점에 주목하여 제가 하려는 말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주세요. 간략하게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글을 볼 때는요, 일단 제목을 봐야 돼요. 제목이 큰 글씨로 쓰여져 있죠. 책도 제목을 가장 크게 써놨고, 그다음에 각 단원마다 그 제목을 크게 썼죠. 뭔가 크게 썼다는 것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제목을 일단 먼저 보시고, 그다음에 책의 지은이들은요,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자꾸 이야기를 해요. 그거는 우리의 그 말하기 습관에서도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자꾸 이야기를 해서 강조하죠. 책을 보실 때도 이렇게 제목을 먼저 보고 그 제목을 놓치지 말고 머릿속에 담아두고 책을 읽어야 돼요. 책 읽기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고차원적인 어떤 정신작용을 필요로 해요. 그러니까 신경을 써서 읽어야 한다는 이야기겠죠. 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제목을 보시고 그 다음에 제목에 따라서 그 내용 안에 무엇을 자꾸 이야기하는지 그것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일기는 경험 플러스 생각으로 표현해 보세요. 일기는 경험 플러스 생각으로 이루어진 글입니다. 앞에서 경험이 나왔다면 그 다음에는 느낀 점이 나옵니다. 이 느낀 점에 주제가 담겨 있습니다. 특히 일기는 주제를 직접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므로 읽기가 쉬워요. 예를 들어 오늘 친구와 싸운 경험을 적었다면 느낀 점은 뭐라고 쓰겠어요? 당연히 싸우지 말자라고 쓰겠죠. 8. 생각. 앞으로의 계획은 이렇게 표현해요. 부분은 경험에 대한 생각이라는 측면을 이해하고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일기는요, 경험 플러스 생각 또는 느낀 점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 글의 구조를 알면은 글 읽기가 훨씬 더 쉬워져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일기, 생활문, 이건 어른들이 이야기하는 수필이고요. 기행문, 독후감, 설명문, 논설문 많죠. 이런 초등학생들의 초등 논술의 목표는 각 갈래의 글의 특징을 알고 그 특징에 맞게 읽을 줄 알고 그 특징에 맞게 쓸 줄 아는 것이 초등 논술의 목표예요. 그래서 일기는 경험 플러스 생각 또는 느낌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일기의 구조를 알고 읽으면 훨씬 읽기가 쉬워져요. 다른 글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 구조를 먼저 아는 것이 읽기에 다가가는 첫 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일기 쓰는 방법을 책 읽기에도 적용할 수 있어요. 보너스 하나 더 드리면요. 앞에서 일기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책이 일기 쓰기 책이라고 쓰기만 강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쓰기를 뒤집으면 읽기가 되겠죠. 일기를 잘 쓰면 읽는 방법도 자연스레 터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일기 쓰기에서는 주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주제를 강조하려면 여러 방법을 이용하여 중요한 부분의 분량을 늘려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송중기와 오나미가 있는데 송중기 부분을 많이 써야 이것이 포인트임을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이걸 그대로 읽기에 적용해 보죠. 일기를 읽을 때 주제를 찾으려면 자꾸 반복되는 것이 무엇인지 분량이 어느 부분에 많은지를 찾으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거듭거듭 말한다고 했으니까요. 이 읽기 방법을 수필, 동화, 소설에도 적용하여 보세요. 주제가 서서히 손에 잡힐 것입니다. 우리가 일기를 쓴다고 하는데 일기 쓴다고 해서 일기 쓰기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일기를 쓰다 보면은 읽는 방법도 자연히 알게 되죠. 예를 들어 일기를 쓸 때는요. 일단 주제를 잡아야 되겠죠. 책 읽기에도 주제가 있죠. 또 그 주제를 강조하기 위해서는 자꾸 그 부분을 강조해서 써야 돼요. 그러니까 읽기 쓰기에도 주연이 있고 조연이 있어요. 그러면 주연 부분을 분량을 늘려서 자꾸 강조하면은 읽는 사람은 그 주연 부분이 자꾸 나오니까 이것이 주제구나. 이것을 강조하는 거 보니까 여기를 중점적으로 읽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죠. 읽기도 그러니까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거듭 이야기해서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읽는 사람에게 신호를 자꾸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방법들을 이용해서 일기를 쓰면 좋겠습니다. 밑에도 참고로 한번 읽어볼게요. 뒤에 아이들의 일기를 그대로 실어 놓았는데요. 이걸 가지고 이제 같이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아이들의 일기 원본은 맞춤법을 적용하지 않고 실었습니다. 이는 아이들의 글쓰기 수준을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대로 아이들 글 쓴 것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